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오늘도 아직 감기가 다 낫지 못했어. 맑고 청아한 목소리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 어제 우리 시장이 연일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도 우리 시장을 순매수했거든. 그런데 뒷심 약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에 나섰고, 어저께 뭐 장중에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우려로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어. 시장 투자자들은 지수가 좀 더 오르자 차익 실현의 어떤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누구나 같은 심정일 거야. 몰려있던 종목이 본전 오니까 팔고 싶은 그런 마음 마냥. 거꾸로 탐욕이 커져서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본전이 되었는데도 이제 팔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이런 경우에 다행히 올라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 본전에서 다시 그 손실로 돌아가게 되면 센터링이 굉장히 깨지게 되거든. 왜냐하면은 한 번 물려있던 종목이 수익이 났다가 다시 손실이 나게 되면 굉장히 그 이전보다 심리적 충격이 커지기 때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시각이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주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는 잘하는데 팔지 못하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보거든. 그래서 오늘은 주식공무원이 매매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지금 그림에서 보는 차트가 주식공무원이 최근에 매매를 한 어떤 제주항공의 매매 사례이거든. 일단 이 종목은 그러니까 매수할 당시가 10월 말 정도였는데, 주가는 이제 보다시피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뭐, 이유는 알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안 좋고, 홍콩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또 중국 관광객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LCC 항공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의 어떤 매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나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고 봤거든. 이 밸류에이션 가치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잖아.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가치에 회귀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었어.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가까이 오는데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되고, 외국인 보유 수량도 역시 살펴보았을 때 두 자리 숫자가 넘더라고. 또한 강한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던 거야. 뭐 주식공무원은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매매는 안 한다고 이야기하잖아. 급등주 쫓아다니는 매매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줍줍해서 잘 기다리는 편이야. 그런 매매를 좀 선호하고, 또 뭐 모아가는 중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런데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매매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때 매수의 이유에 대해서 잘 적어놨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내가 매도를 하려면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했을 때의 이유가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약해질 때 이런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주가는 흔들렸지만 나는 쫄 필요가 없었지. 오히려 이제 더 낮은 구간에 가면 분할 매수로 이 종목을 조금 더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회도 있었던 거야. 자신에 대한 매매에 대한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주린이 친구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종목을 잘 사지 못하고 잘 팔지 못하는 걸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자신의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첫 번째 종목을 잘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목을 추천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또 하나, 또 이제 그 센티멘탈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중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제 주식 공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팔아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거의 나눠 사고, 나눠 팔고, 비중을 어느 정도 지켜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분할 매매와 어떤 비중 조절, 이거는 그냥 습관처럼, 숨 쉬는 것처럼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린이 친구들이 수익을 우상향으로 쌓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잘 모아가고 있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냥, 이 종목이 급등을 하더라고. 보통 이 종목의, 평균적인 어떤 변동률이 한 3에서 4% 정도인데, 어저께는 25%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 뭐 이제 사고를 친 거야. 하루 유동성이 2에서 4%인데, 그 유동성이 하루에 25%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매매라는 거지. 뭐, 친구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매매를 굉장히 선호하지.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이런 다이나믹한 종목을 좋아하는데, 주식 공무원은 이런 비이성적인 거래를 선호하지 않아. 왜냐면 이 비이성적인 거래는 분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좀,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그 급등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뭐, 이 종목이 이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그 제주항공이 국내 빅3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인 거였어.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나는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뭐 이런 속담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시장한테 주고 나는 적당한 수익만 챙기면 되니까, 31,000원 정도의 어떤 고가권에서, 매도 사인을 낼 수 있었어. 그래서, 뭐 주식공무원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어떤 회원들은 뭐 20%에서 30% 내외의 수익을 거두게 된 거지. 사실은 단기간에 20%에서 30%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먹은 듯한 어떤 그런 기분도 좀 들더라고. 그런데 주식하면서 상한가 먹고 싶은 친구들 많잖아. 주린이 친구들. 그런데 내가 상한가를 목표로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0%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뭐 급등주는 보유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저께 제주항공의 급등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유자의 몫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평정심의 유지인데, 이런 급등주를 먹게 되면 또 다시 이런 급등주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 근데 이런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이때 빨리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시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 있는 본연의 매매로 세팅을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을 목표로 하는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고는 뭐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좋겠지만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 너무 자주 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도 사고 치고 싶지? 그러면 기초를 더 단단히 다져야 된다. 사고를 목적으로 하면 사고가 안 나. 그런데 기초를 단단히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기분 좋은 사고도 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주식공무원도 도와줄 테니까 오늘도 따박따박 수익 한번 내보자. 주식공무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놔. 가끔 이런 매매 사례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주식공무원의 어떤 매매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는데 참고로 삼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항상 주린이 친구 뒤에 주식공무원 있다는 사실 잊지 마. 오늘도 화이팅하고 빠이빠이 짤짠. 친구들 화이팅이야.